제27화 남해에서 고등학교 전국대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화 남해에서 고등학교 전국대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다. 앞의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상반기 전국대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사실상 학원 축구에서는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 자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회이기도 한 것이다. 학부모님들이 이때의 현실 상황이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국대회를 하는 현장에 내려가 보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뭇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는 선수들보다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경쟁적이고 도전적이고 심지어 승부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본 학부형은 좀 다른 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던, 말하자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 동안에도 늘 학부모님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 때가 많았고, 심지어 우리 애들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혼자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른 학교 경기도 관전하면서 당의 학부모 외에 어떤 사람들이 관전하고 있는지, 또 어느 팀, 어느 선수의 경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매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탐색이나 분석을 통하여 축구를 즐기는 면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느 구단에서 파견된 또는 어느 구단과 관련된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관심 대상에 오르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프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점쳐보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해 5월에 남해에서 전국대회가 한 번 있었고, 그해 7월 말 8월에 걸쳐서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첫 번째 대회에는 내려갔다가 예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중간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지만, 두 번째 대회에서는 제법 오래 머무른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예 예선 리그를 하는 초반에는 내려가지 않고 제법 입상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본선쯤 되어야 내려가 볼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예상대로 게임이 흘러갈 즈음 내려갔기 때문이다. 진실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8강이나 4강부터는 대학 감독들이 소위 애들 보러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전국대회 4강 안에 들어가면 대학의 체육교육과 등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무튼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수중전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16강전에서 폐색이 짙은 상황이었으나 경기 종료 몇 분 전에 센터라인과 왼쪽 외곽 라인이 만나는 구석 지점 가까이서 프리킥을 얻었다. 공교롭게도 이 프리킥을 우리 아이가 키커로 나서서 찼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바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먼 거리였으나 공을 차는 순간 정확히 인프런트로 임팩트가 되는 순간 직감적으로 골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듯이 보이더니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상대 골키퍼가 손을 좀 높이 들고 공을 잡는 듯 보이다가 곧바로 만세를 부르면서 공은 키퍼의 손을 스치고 슬쩍 넘어가 그물을 흔들고 말았다. 이 프리킥 하나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골로 성공된 것이다. 비가 와서 공이 미끄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편 골키퍼가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 되어 골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동점골이 되어 승부차기로 돌입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된다. 이 승부차기에서 5대4 스코어인가로 이기는 바람에 8강에 가까스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4강 결정전에서도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았으나 연속된 게임 일정으로 애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운도 따라주지 않는 관계로 상대팀에게 패하는 바람에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여 사실상 고등학교 축구가 끝난 셈이 되고 말았다. 4강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축구 경기를 보러 왔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남해를 뒤로 한 채 서둘러 귀경하고 말았던 기억이 난다. 제28화 태성고 감독이 나에게 왜 현이 아버님은 학교에 한번 안 오시느냐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숙소 감독실에서 대학 진학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감독실을 박차고 나와 버리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8월에 남해에서 개최된 전국대회가 끝나고 한 1개월쯤 지났을까 되는 시점에서 군산에서 무슨 전국대회가 그의 마지막 대회라고 알려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명부는 지난 남해에서 개최된 전국대회 입상권, 즉 4강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대학 특기생으로 가는 조건도 맞출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 남해 대회에는 동료 선수 학부형은 사정이 있어서 내려가지 못했으나 이번 군산 대회에는 함께 내려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군산 전국대회에서는 아이들 축구 대회 경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누구는 무슨 대학 또 누구는 무슨 대학 거의가 정해진 분위기였고 학부모 총무가 공공연히 350만 원씩 보내라고 학부모님들에게 대놓고 구두 통지를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구두 통지로 내라고 한 돈의 명분이 고등학교 감독이 각 대학 감독과 소개 인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사실 그런 말들이 듣기 싫어서 나는 동료 학부형과 함께 우리 태성고 학부모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경기가 진행 중인 운동장 외곽을 따라 빙빙 돌면서 학부모 총무가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오락가락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 이틀째 오후쯤 드디어 경기장 들어가는 길거리에서 학부모 총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 총무가 나를 찾아다녔던 모양이다. 현이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찾아다녔는데 잘 안 보이던데요? 라고 멋쩍은 듯이 물어왔다. 그냥 운동장 주변으로 슬슬 돌아다녔죠. 라고 대답했다. 총무 학부모님이 본 학부형에게 애 대학 안 보낼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 의미 없는 말투로 보내긴 보내야죠. 이렇게 대답하니 누구는 무슨 대학 누구는 무슨 대학 줄줄이 읊어댄다. 마치 대학 학교 배정을 다 해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 그럼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되물으며 총무 학부모 들어 아이 이름을 호칭하며 누구 어머님은 물론 감독이 시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만 총무님 입장은 이해가 가나 다른 학부모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모른 척하고 묵인할 수 있겠지만 총무님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축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그런 말을 아예 꺼내지 마시오. 우리 애 대학 진학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이오. 하고 말문을 닫게 만들어버렸다. 군산에서 개최된 대회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돌아온 후로 약 한 달쯤 지났을까 하는 시점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진학할 대학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를 포함한 몇몇 선수들만이 어느 대학으로 보낼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뒤숭숭하게 생각하고 지내던 찰나 태성 감독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 내용이 현이 아버님은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습니까? 한번 찾아오시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버님 말고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찾아왔다 가셨고 현이만 남았는데 현이 대학 안 보낼 겁니까? 라고 감독이 물었다. 보내긴 보내야죠. 라고 짧게 대답하고 일간 학교에 한번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 내용으로 보아 이미 다른 학부모님들은 주고받고 교통정리가 다 끝났고 짐작대로 우리 아이하고
우리 아이와 관계 지어놓은 3, 4명만 남은 것으로 여겨졌다. 며칠 뒤 태순고등학교 감독실로 찾아갔다. 여기서도 또 전화해서와 똑같이 현이 아버님 현이 대학 안 보낼 겁니까? 하는 말로 되풀이하여 물어보는 것이다. 속으로 이 사람 할 이야기가 이렇게도 궁색한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하소연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아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질 텐데 고작 한다는 첫마디가 대학 안 보낼 겁니까? 라는 말이다. 하기야 다른 유식한 말이나 상대를 의식하고 예의상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멘트조차 갖추고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만 언뜻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감독의 의중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감독에게 물었다. 혹시 몇 개 대학 이름이라도 늘어놓으며 내게 선택의 기회라도 있느냐는 막연한 기대와 의도를 포함한 뉘앙스로 우리의 어느 대학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한참을 뜸들이더니 전주대학교가 어떠냐고 제법 반문조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 사람 왈, 그럼 전주대학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학부모 입장이나 선수의 입장을 고려한 흔적이나 선택권은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 일반 학생으로 가야 한단다. 본 학부형 왈, 우리 아이 실력 정도면 당연히 장학생으로 뽑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장학생, 체육특기생을 지칭하는 뜻. 반장학생이라도 될 수 있는지 한번 전주대 감독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오. 그 자리에서 전주대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쨌는지는 오래돼서 그 상황이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안 된다는 말이고 자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식의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말을 내뱉고는 감독실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제29화 전주대 감독으로부터 태송고 감독과 잘 상의해서 선수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전주대학교 총장 명의로 우리 아이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선수를 보내겠다고 일가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일로 세월이 제법 흘러 10월 달이 된 것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전주대학 감독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대략 들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태성고 감독님을 만나서 학부형이 나와 잘 의논해서 보통 입학 전 소집해서 실시하는 겨울 동계훈련 일정에 차질 없이 선수를 전주대학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전화통화의 요지였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다 결정해놓고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나보고 태성고 감독과 의논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주대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저희를 금방 이해할 수 없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갈하게 되었다. 기왕 전주대 감독님께서 전화를 주셨으니 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축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아이 실력 정도면 당연히 장학생으로 대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입학생 중 여러 종목 다 합해서 체육특기생 전체가 27, 8명쯤 되는데 이미 상반기에 다 정해져서 지금은 티오가 없다고 하면서 1학년 끝나고 2학년 등록 때 반장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길래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무시해버렸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다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학 당시에도 장학 혜택을 안 주는 입장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장학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학부형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그저 순간만 넘겨보자는 심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이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지 않는 말투로 나를 회유하려는 태도가 몹시 불쾌하게 느껴져서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전화를 끊었다. 감독님, 나도 축구 전문가의 한 사람인데 나도 축구 전문가의 한 사람인 피파 에이전트인데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당시에도 장학 혜택을 못 주는 판인데 무슨 근거로 2학년 올라갈 때 장학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써놓고도 계약사항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곳이 이 축구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왜 무슨 이유로 태성고 감독과 의논하고 부탁을 해야 합니까? 나는 태성고 감독과 의논해야 할 이유도 부탁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애 데려가려면 전주대학교 총장 명의로 정식 요청서를 4개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법 톤을 높여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즉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식 문서로 요청하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다. 나에게는 말로는 통하지 않고 공식 문서로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말하자면 어설픈 축구계의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강력한 항의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면으로 보나 본 학부형은 꿀림없이 당당하게 행동해왔고 또 대학 축구 감독이라고 해도 그저 대학과 수의 계약을 한 단순 계약직의 신분일 뿐일 텐데 감히 대학 총장 명의의 공무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라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당신네들 분수껏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질타의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학 감독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여기서 우리 아이가 전주대학으로 가게 된 조건을 잠시 짚어보기로 하자. 본 학부형이 짐작하기로는 절대로 우리 아이를 혼자 그냥 전주대학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이리저리 정보를 모아보니 우리 아이에게 3명이나 붙여서 보내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자기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처리했을 테니까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대학 감독들에게 소견이 인산이 하는 입에 발린 명목으로 최소한 수백만 원씩 거두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아이 한 명당 얼마 정도가 책정됐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할 것이리라. 공공연히 누구는 어느 대학으로 배정됐는데 얼마를 냈고 또 다른 누구는 얼마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지만 직접 목격하지 않은 내용을 이런 의미 있는 칼럼란을 통하여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숨겨진 이면의 내용까지 유추해서 꼼꼼히 헤아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필요성만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30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할 수 없이 전주대로 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학 진학이든 프로 진출이든 간에 아이와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행동을 취해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학부모 마음대로 결정해서 아이의 진정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일을 추진한다면 그 일이 잘 진행될 리도 없겠지만 또한 지속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본 학부형은 애초부터 대학에 진학시킬 마음이 없었지만은 돌아가는 분위기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돌아가는 듯 했으며 애들은 대학 가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축구 사회의 분위기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기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리라. 이는 전적으로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나 형편 입장 등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채 축구계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 이유도 다 따지고 보면 이전 세대에서 지금의 축구 감독이나 지도자들에게 상대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교육, 즉 인성교육이나 사회성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은 채 오직 축구 게임으로 이기기 위한 훈련만을 시켜왔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공통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더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전혀 개선되거나 변화될 조짐 없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축구 선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등한시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미루어 짐작해 봄으로써 알고 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학부모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여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나타난 모든 현상은 무엇이 공동의 선인지,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답게 사는 것인지, 이런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결국은 자업자득이 된 셈이라는 생각이 들어 쓸쓸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마음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향하여 솔직히 고백이라도 할 수 있음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최근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피력하는 바이니 부디 이를 헤아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 당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도 한 달 넘게 우리 아이는 따분하게 칩가다시피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채 집에 꽉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아서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거니와 또한 우리 아이는 축구계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학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짐작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전주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 즈음에 우리 아이가 11월 어느 날 아빠 전주대 겨울 전지훈련 간다고 소집하는 날이 며칠인데 나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잠시 뜸을 들이며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과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무슨 말이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그 기회를 맞춰서 너도 전주대학에 한번 가봐라. 혹시 무슨 이야기라도 하거든 즉시 내게 알려라 하고는 못 이기는 척하고 전주대학에 가보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합쳐서 1학년 처음 학기에 아마도 500~600만 원은 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31화 대학 1년 동안 거의 10개월간 집에 와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 겨울 전지훈련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폼이 별로 얼굴이 밝아 보이질 못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나 우리 아이는 거기까지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이란 교육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일치고는 아이들에게 벌써 치명적인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리라.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축구는 한쪽 측 11명, 상대 측 11명, 합이 22명이 공을 손에 닿지 않는 방법으로 주로 발을 많이 사용하지만 몸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상대 골문 안으로 많이 집어넣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보통 경기에 투입되는 레귤러 멤버가 11명이지만 피파 공식 경기 그러니까 공인된 경기에는 여러가지 실험을 해온 결과 현재는 교체 선수 3명이나 연습 경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5명까지로 되어 있다. 이 교체 선수를 공식 표현으로는 대기 선수라 부른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만 18세 이하의 팀 경기에서는 그날 경기위원장의 권한으로나 양쪽 팀이 서로 합의하여
교체 선수를 6명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연습 경기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보통 통상적으로 대기 선수 5명 내외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사실은 특별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명 이상 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게임에 투입될 수 있는 정원의 룰을 확대해서 간다 하더라도 한쪽 팀당 16명 이상은 경기에 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 입학생이 무려 7, 80명이나 되는데 경기에 투입은 고사하고라도 인원 확인이나 통제도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그러니 보나마나 1, 2, 3, 4 그룹 정도로 1그룹당 18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해서 훈련하고 연습 게임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감독이 스카우트해 왔거나 서로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아이들 위주로 한 팀이 구성될 것이고 그 다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한 팀, 그리고 나머지는 심지 뽑기나 적당한 방법으로 팀을 구성한들 누가 탓할 사람 없으니 거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면 1그룹에 소속된 아이는 그래도 연습 경기에라도 종종 투입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길 것이다. 또 두 번째 그룹에 소속된 애들은 1그룹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연습 경기에라도 투입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3, 4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외부와의 어떤 공식 비공식 연습 경기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선수는 자체 연습 경기에서도 거의 뛸 가능성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현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은 축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할 것이다. 대학 축구팀이 무슨 애들 수용소도 아니고 신입생을 7, 80명이나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대학 재정의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인권유린의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참 어이없게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희생물이 된 아이들을 두고 축구로 대학을 갔다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면 우리 애 무슨 대학 갔다고 자랑을 삼지 않았던 부모가 과연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는 첫째로는 대학 당국이나 감독 등이 입학생 선수 장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일들을 꾸미고 행해온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만 더 서글픈 사실은 이런 추악한 목적의 희생물이 된 아이들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입장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생 선수 학부모님들의 무지가 이런 한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의 제도적 결과를 낳게 하는데 톡톡히 한몫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학교 근방에 있는 모텔 몇 동을 임대해서 숙소로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어느 입학생 선수 아버지는 6층이나 되는 빌딩을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선수들의 숙소로 쓸 수 있도록 기증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본 학부형은 분명하게 들은 바 있다. 건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6층짜리 숙소 짓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십억 원은 들었을 것이다. 현금 갖다 바치는 게 모자라서 빌딩을 지어다 바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건 상대를 비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학부모 여러분에게 단지 알리려고 할 뿐이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빌딩을 지어주기로 한 학부모의 아들 실력은 대학에 들어간 현재의 실력도 그저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할 게 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 아이는 이미 입학 전부터 감독의 뇌리에 나한테 한 방 맞은 기억이 있을 테니까 좀 영리한 지도자 같았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이가 학교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조치라도 취했을 텐데 보나마나 그런 수준의 인물이 될 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단지 본 멘토의 상상적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마도 3, 4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우리 아이는 이런 현상들의 결과로 우리 아이로 하여금 까딱하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와서 한두 달 있다가
학교로 가보고 돌아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런 상황들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본 학부형이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자기가 우겨서 간 것이니까 사실상 할 말도 별로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기가 팍 죽어있는 아들을 불러놓고 지금 내가 처해진 주변 환경의 역학적인 관계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해줄 테니 주의 깊게 들어보고 당분간 인내하며 참으면 반드시 현실을 타개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한 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대학에 들어간 해 가을쯤 되었을 때인데 야 현아 너 생각해봐라. 감독이 제대로 스카우트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가 스카우트 해온 애들 연습 경기든 공식 경기든 간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리고 가끔은 실력이 없더라도 건물 지어준다는 학부모 아들을 10분 내지 15분이라도 뛰게 해줄 것이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말이다. 만약 네가 현재 감독의 입장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이거나 또한 명분을 세워야 하는 경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 1학년 때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야. 아마도 2학년 올라가면 좀 생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해서 대학을 간 이상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따분하겠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